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한 이후에 방송을 해서 화장을 한 상태 그리고 머리를 만져서 아주 뽀송뽀송하고 보기 좋습니다. 맨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슬기로운 찐팬 생활님의 영상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어떤 이야기냐면요. 모든 사람의 행동 패턴은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이걸 명명해서 패턴 심리학이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일종의 행동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 아내 얘기인데 흉보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 장모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게 닮아 있냐? 장모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면요, 딱 정각에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중교통이 늦거나 아니면 차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늦거나 막 급하게 서둘러서 가겠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요, 꼭 어떠한 아이를 데리러 가든 간에 자기 일을 하든지 간에 정시에 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의 습관을 보고 교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부모님께 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활을 했을 때 굳이 일찍 갈 필요가 있을까? 정시에만 가도 괜찮은 거야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아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아이 학교를 파할 때 거리가 좀 있어서 데리러 갑니다. 근데 데리러 갈 때도 5분 전이나 10분 전에 가는 게 아니라 정시에 딱 데리러 갑니다. 근데 중간에 차가 안 막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수가 없으면은 정시에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하러 갈 때나 아니면 약속을 하러 갈 때 심지어는 자신의 일을 할 때도 정시에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을 보면요.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 형태가 됩니다. A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B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C, D에서도 행동합니다. 저는 반면에 방송을 해서인지 앞으로부터 늦으면 안 된다는 그 교육을 받고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아이를 데리러 갈 때 꼭 10분 전에 데리러 갑니다. 그럼 요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방송할 때는 최소 30분 전이나 20분 전에 도착합니다. 강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움직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 아내는 정시에 맞춰서 가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약속 시간이나 어떠한 시간이 정해질 때 그보다 10분이나 20분 먼저 가는 형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아내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아내를 챙겨주는 거죠. 가끔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아따 오빠가 챙겨줄게 고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요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저는 어디에 나갈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아내는 꼭 정시에 나가다 보니까 저는 10분, 20분 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명명하기를 패턴 심리학 또는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은 슬기로운 찐팬생활님이 우리 김호중님의 오버를 실은 강경윤 기자의 이 글 쓰는 형태나 특종을 하는 형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스터 탑세븐의 김호중님과 또 그 이전에 영탁 씨의 사재기 의혹을 특종을 냈지만서도 이것 또한도 오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호중님에 대한 취재를 할 때 사실은 권 씨와 권 씨 누나 말에 많은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사실은 팩트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영탁 씨 기사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김호중 씨 오보 기사와 영탁 씨 오보 기사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행동 패턴 심리학, 패턴 심리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기사를 쓸 때 물론 특종도 많이 했습니다. 강경윤 기자는. 또 최근에는 우리 김호중님과 우리 영탁님처럼 오보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닮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강 기자님께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슬기로운 찐팬생활님이 제가 이 영상을 포가는 걸 허락했지만서도 제가 이걸 그냥 포가면요. 제가 영상 도둑놈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 도둑을 수비합니다. 권영찬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또 이런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한 이 사람이 생각나서입니다. 왜냐? 안티카페 건 씨는 김호중님의 매니저가 아닙니다.
에이전시의 사장으로 김호중 씨와 행사를 했을 때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씩 50% 나눠 갖는 형태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또한도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김호중 님이 미스터 트롯으로 팬덤을 갖게 되자 호중아 내가 너 전 매니저 소속사 사장 아니니라고 주장하면서 호중아 너 돈 많이 벌었지? 1억 3천만 원만 줘. 호중아 너 돈 많이 벌었지? 내가 너 친형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더 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 수익의 30%만 원할게. 아니 친형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친형이었으면 수익의 90%를 달라고 할 뻔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귀신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잠자는 사자 코털 뽑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만하고 싶어 갖고요. 우리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제가 추천드리는 것에 비해서 구독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오늘도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찐팬생활님이 사는요. 대전에는 비둘기가 9999 그렇게 안 온대요. 얼마나 구독자 수를 갈망했던지 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체면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영상을 보면요. 아, 강경훈 기자의 오버 형태가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강경훈 기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빠른 결정으로 오버하시는 것보다는 찬찬히 취재하고 또 그 취재원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김호중님의 오버와 영탁씨의 오버 어디가 어떻게 닮았습니까? 슬기로운 찐팬생활 문파 300입니다. 오늘 분석은 해외에 계신 아리스 분들께서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김호중처럼 강경윤 기자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수에 대한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김호중과 비슷한 사례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강경윤 기자의 김호중 불법 도박 의혹 기사와 영탁 사재기 의뢰 의혹 기사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단 강경윤 단독 기사입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탑7 또한 공통점입니다. 이 외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김호중 소속사에 도박에 관한 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낸 날이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은 김호중 팬미팅 첫날입니다. 2월 20일 강경윤 기자는 단독으로 영탁 사재기 의혹 기사를 냅니다. 사재기 의혹 관련하여 소속사에 문자를 보낸 날이 2월 20일, 3월 12일입니다. 2월 20일은 미스터트롯 8회, 3월 12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하는 날입니다. 강경윤 기자가 의혹 관련 소속사에 연락을 한 날이 김호중 팬미팅 첫날, 영탁 미스터트롯 결승전입니다. 김호중과 영탁,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날을 골라 저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김호중은 2018년부터 불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18년입니다. 영탁 소속사가 2018년 10월 음원 사재기를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 제기가 2018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20년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지면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카톡, 문자를 제시하는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김호중은 불법 도박 의혹 관련한 단독 인터뷰를 강경윤 기자가 아닌 OSEN을 선택합니다. 영탁 사재기 의혹 첫 부인 기사는 스포츠월드
단독으로 나갑니다. 특종 기사를 놓치고 신문 이외의 매체에 올리는 모습이 닮은 꼴입니다. 김호중 의혹 특종을 놓치자 권씨 누나는 원조 카페에 분을 참지 못하는 글을 올립니다. 영탁 의혹 특종을 놓친 강경윤 기자는 본인이 블로그에 흥분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8월 19일과 20일) 김호중 불법 도박 의혹 관련 팩트 확인 없이 무리하게 단독 기사를 냅니다. 기사에 첨부된 카톡 캡처는 조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유튜브 분석 영상을 참고하세요. 3월 23일 영탁 소속사 사재기 의뢰 의혹 단독 기사를 냅니다. 3월 26일 영탁 사재기 사실 묵은 단독 기사가 엑스포츠 뉴스를 통해 나옵니다. 강경윤 기자의 기사는 자연스레 묻히게 됩니다. 사실 묵은 오보 기사가 된 셈입니다. 3월 26일 강경윤 기자는 블로그를 통해 사재기 의혹 관련하여 감정적인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러나 정식 후속 기사는 없습니다. 9월 29일 SBS 연예 뉴스에서는 강경윤 기자 기사 3건에 대하여 정정 반론 보도문을 냅니다. 자연스럽게 강경윤 기자의 기사 3건은 오보 기사가 된 셈입니다. 이후 김호중 의혹 관련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윤 기자는 신인 가수들에게 상당히 저격 기사를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특히 신인으로서 최고의 무대를 준비할 때 저격 기사를 올리곤 합니다. 강경윤 기자의 저격 기사는 막 피어나는 신인 가수에게는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기사입니다. 고민도 좀 더 하고 팩트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주목받을 만한 단독, 특종 기사를 쫓다 보니 오보 기사가 자꾸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행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또 이런 티셔츠를 입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김호중 관련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진실을 밝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분석을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서 김호중의 억울한 누명을 하나씩 벗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찐팬생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 대박이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헛똑똑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찐팬생활님, 한수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럴 때는요, 존경의 뜻과 함께 우리가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날짜를 보니까 10월 27일입니다. 이제 김호중님의 군대 생활이요. 이제 19개월하고 1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긴 시간 같지만서도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금방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10월 29일쯤 네, 고소미 과자를 완성해서 우리 송파 제과점에 납품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김호중 최고입니다. 그리고 투바로티 아이스 최고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집배생활님 최고입니다.